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서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저를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발표할 때 그냥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오늘 부제로 리빙랩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부제를 정했고 저는 이제 타이틀을 3개 가지고 나왔어요. 온랩 코디네이터가 있고 한국 에자이라는 회사의 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사회혁신 활동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걸로. 네. 그래서 어느 시민으로서의 나, 그냥 제가 처음엔 아줌마라고 할까 나 심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한 저를 좀 소개하고요. 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나들 돌아보면 나도 나이지만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 다른 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들이 평범한 나들이 하고 있는 멋진 활동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또 리빙랩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리빙랩을 할 때는 어떤 역량과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선행 연구나 문헌 자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리빙랩을 하다 보니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진솔하게 저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입니다. 저의 캐리커처인데요. 저 옆에 있는 강아지는 몽실이에요. 저는 강아지랑 아이 둘 4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요. 남편도 있습니다.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말을 더럽게 안 듣죠. 그런데 저 강아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어느 집이나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실 텐데요. 이런 여러 저의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비슷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국 에자이라는 직장에서 올해로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막내로 제일 애띤 대학을 막 졸업한 직원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엄청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어느덧 여성 직원 중에 나이가 많고요. 근데 특별하게 제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HHC 활동이라고 그래서 현장의 고객들, 환자들과 근무 시간의 1%를 직원들이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이 20년간 제 업무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 일을 하려다 보니 요양원, 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고 또 그것들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와상 노인의 마음이 어떨까? 암을 경험할 때, 암 치료할 때 어떤 마음이 힘들까? 가족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까이 현장에서의 그런 감정들과 어려움들을 느끼는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으로는 어렵겠구나.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6년 전에. 나를 있게 하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나답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이 그런 사회로의 변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여기 계신 송 박사님을 찾아가서 리빙랩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리빙랩을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저 사실 부캐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서 아까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부캐로 매주 4주차 월요일 저녁에 7시에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2년 반이니까 한 50회는 아니어도 하여튼 30회 이상 모였네요. 그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활동들을 해서 이제 곧 올해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한 평범한 대한민국의 어느 시민 나인데요. 저 말고 또 다른 나들을 제가 몇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여기 2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들은 장애를 후천적으로 얻을까요? 선천적으로 얻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으로 얻습니다. 우리도 사실 모두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언제 내일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청년 중에 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열이 나더니 뇌병변 장애가 된 친구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병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애는 있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는가? 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눈 카드에 나누고 또 글로 쓰고 멜로디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겨도 가까이 조금 느리게 걸어도 가까이 한 걸음 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청년은 이름이 광영 씨라고 하는데요. 이 가사를 제안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노래를 만들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저기 남쪽 거제도에서 영상이 하나 옵니다. 그 영상 다음 페이지 해서 틀어주시겠어요? 이 영상. 전원 이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강당에서 전 교생이 노래를 부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부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내주신 저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그리고 영상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당히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쉼표 합창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쉼표 합창단은 뇌전증을 가진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었어요. 5명의 어머니가 계셨죠. 근데 저보다 다 나이는 조금 많으셨지만 그냥 언니들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친해졌고 언니들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랑 어울리기도 했는데요. 여기 계신 이 여성분은 원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며 출장도 다니고 디자인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면서 이제 집안에서만 있게 됐고 아이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여건이 말소됐습니다. 너무너무 여행을 가고 싶지만 그 사회에서 이제 편견이 있었고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쉼표합창단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뭔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사회를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름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따뜻한 세상을 디자인하고자 이 어머니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수로 놓아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판매가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IMF 총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어머니가 수로 놓은 카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으셨고 또 그 카드에는 Support people with epilepsy라는 문구로 이 어머니는 뇌전증 아이들이 살아가기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도 계신데 룰루랄라 합창단인데요. 암을 경험하면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흠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흠이 나의 인생을 더 맛있게 해줬다.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해줬다. 암은 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하지만 암으로 인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행복한지를 깨달았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암 경험자들의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한번 공연을 하고 무대에서 기쁨을 맛보셨던 분들이 다른 암 환자들한테 이 기쁨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신 다른 환자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십니다. 환자분들도 오시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자전 모임을 만들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몇 분은 강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강사 자격증을 딴 후에 치매 어르신들한테 훌라댄스를 가르쳐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 여성들은 그 어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기꺼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만들기를 하는데요. 아까 구술사 선생님 구술사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 만들기는 단어 게임 같습니다. 멜로디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멜로디에 음절에 맞춰서 단어를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게임하는 것과 비슷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제 미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노래 만들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6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 장애인들, 뇌전증 가족들, 여러 대상자들이랑 같이 노래를 만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게임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플로 제작 중인데요. 이 영상을 또 잠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미가 저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으로 저희가 단어를 선택해서 틀어주세요. 상쾌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상쾌한 바다 봐요, 시원한 바람 봐요, 꾸밈 없는 꽃잎 봐요, 넉넉한 들판 봐요. 우리 모두 마음 모아 되돌릴 수 있어. 혼자라면 외롭겠지만 우린 해낼 수 있어. 더 상쾌하게, 더 경쾌하게, 더 꾸밈 없이 살아가요. 둠칫둠칫. 재밌다. 만들기 워크숍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뇌전증 어린이 가족들이랑 가까이 지내다 보니 병원에 있던 아이들은 제대로 놀 권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UN 어린이 권리 조약 31조에 보면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는데요. 아픈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놀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원이 한 명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도 놀 수 있는, 어머니들이랑 소통하면서 놀 수 있는 어떤 놀이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디자이너랑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펀딩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제품이 플레이 에이드 키트였고요. 하지만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일부러 하얀색으로 작게 했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실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지훈 박사님이 연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엄청 저 아이들한테 아가야 하면서 그 퍼실리테이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여러 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이 플레이 에이드 키트로 아이들이랑 이 SDG의 그 재난이나 그 빈곤 예방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 키트의 내용을 구성해서 그 엄효정 디자이너와 함께 현장에서 얻은 니즈를 바탕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폐합창단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침을 흘립니다. 침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침이 뚝뚝 떨어지고 앞에 머플러 같은 것을 했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도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커서 청소년이 되니까 어린이용을 쓸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완전 노인용을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머니가 수건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도 계속 침이 뚝뚝 떨어지고 먹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확중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또 여러 어머니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씹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침이 줄줄 흐르는 아이, 똑똑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 저희 나우의 감독님이 눈이 없으신 제 밑에만 착용을 해보셨는데요. 이런 네키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제 해외에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좀 스타일을 살려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름 도장은 공감 활동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제 그 평생 미술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막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가위질이 어렵기도 하고 뭐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적당한 가격으로 또 성취감을 느끼고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지자극, 정서자극, 뭐 그 신체적인 자극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 또 심리치료사 선생님,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 분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실제 1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도구를 만듭니다. 이 영상 한번 틀어주실게요. 이 도구는 처음에는 간단히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토타입만 있다가 이제 현장 초대장 뭐 다양한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이제 알로하하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나우에서 그 암 경험자들이랑 같이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합창단에서 이제 훌라 춤, 오늘 사실 이 촬영이랑 온라인 스트리밍을 담당해주고 계신 분이 케코아 팩토리 대표님이신데 한국 하와이 문화협회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와이 문화가 굉장히 영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신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 또 사람들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해주는 훌라가 이제 큰 정신적인 힘이 있는데요. 그 암 경험자들이랑 같이 훌라를 하다 보니 이 수화를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참 좋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암 경험자들이 어르신들을 댄스를 가르쳐 준다면 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훌라를 국민체조처럼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뭐 복지관 이런 데서 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댄서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3명의 암 경험자가 훌라 댄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기관에 가서 댄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앞서서 다른 신하영 대표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돌봄은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살아온 이야기, 젊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나를 잊게 하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개 공공지자체, 여러 전문가들, 또 기업, 기관 활동가들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회혁신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빙랩이라는 생각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리빙랩이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생활자로 사시는 분들, 현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 리빙랩을 제일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젠더가 사회적인 역할, 젠더별로 역할을 나누고 구분해서 어느 젠더가 우선해야 된다, 어느 젠더가 먼저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모든 젠더가 다양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온랩은 리빙랩이라는 이제 방법론을 아예 처음부터 도입해서 질병이 있었을 때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 분야의 사용자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기획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 또 회사분들, 고객 기관 협회, 정보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화가 될 거고, 또 기업, 조합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욕구를 이 안에 서비스 공동 창출을 통해서 채우실 수 있고요.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이제 필요한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리빙랩 리더십이 뭔가 찾아봤지만 많은 내용들을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역량으로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알고 보니 현장의 생활자인 아줌마들이, 딸들이, 엄마들이, 그리고 우리들, 나들이 리빙랩에서 필요한 게 뭔지, 생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을 현장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똑똑한 사용자, 연결자, 협력자, 그래서 전문성, 공공성, 시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들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젠더가 가지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현장에서 밀접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일을 하고 또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섬세하게 사회의 니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빙랩을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어느 시민에서 그냥 엄마하고 사용자였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리빙랩 활동가 또 본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제가 이론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이분도 어머니가 치매신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할 점에 마지막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리를 많이 내야겠어요 라고 워크숍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입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속이고
뭐 세상이 쉽게 바뀌겠어? 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우리 리빙랩으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오늘 제가 PPL로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 배지를 달고 왔는데요. 5번 목표가 젠더 이퀄리티인데 이 의미는 젠더가 여성이 뭐 여성의 인권이 신장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젠더들이 다양성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받고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하다 보면 생활자들이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결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희가 소백에서 이제 그 온랩에 대한 영상을 저 뒤에 계신 우리 랄라 사진독이 계신데 그 공감과 위로 웃음을 입고 너의 아픔이 나에게 와서 따뜻함이 되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곳이 바로 리빙랩이 있는 그곳인 것 같고요. 암 환자가 중심이 되어 라고 했는데 이건 사용자, 바로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 그게 바로 리빙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성지은 박사님이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하트.